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열립니다.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정치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여의도 100일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포함된 노동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9대 정기국회가 어떤 성적표를 낼지 궁금합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이정호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호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일어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날씨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조합원 팟캐스트 컨텐츠 정치병동 제작을 맡고 있는 이정호 헤비멘탈 PD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디가 PD라는 네. 닉네임을 쓰시는군요. 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은 쌀로 유명한 바로 경기도 여주입니다. 네. 오늘 여주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더 껴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오전 19도, 오후에는 최고 기온 28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을의 문턱이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낮 기온은 한여름 날씨에 버금가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확률은 오전 20%, 구름이 많아지는 오후에는 30%입니다. 강수량은 2에서 3mm입니다. 날씨의 변동이 심한 기후로 바뀐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산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습도는 오전 70에서 80%, 오후에는 60에서 70%로 예상됩니다.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의 시골 풍경은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여지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높은 일조량과 시원한 바람은 오곡의 결실을 맺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들판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은 독서하기에도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평소에 읽으려고 마음먹었던 책 한 권 손에 잡아보는 그런 여유로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가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하게 들리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경기도 여주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역 특파원, 여주 특파원, 이정호 특파원 아주 날씨를 섬세하게 생활과 관련지어서 잘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출근은 몇 시쯤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출근은 우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서요. 네. 8시 20분에 집을 나섭니다. 네. 네. 그리고 가게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9시 정도 되겠죠?
네. 네. 아까 모두의 정치병동 팟캐스트를 네. 예, 진행하고 계신다고 제작인가요? 네, 제작입니다. 네.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정치병동 팟캐스트는 저희 국민TV 여주지회에서 네.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워낙 이제 그 국민 라디오의 본방에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그러자고 만든 팟캐스트는 사실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이 시골 동네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 떠드는 김에 마이크에 대고 떠들자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팟빵에만 올려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잘 돼서 이게 국민TV 라디오 본방에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잘 나가고는 있지만 그 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네. 그런 방송 콘텐츠라는 데 좀 의의를 두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못하는 거 많지 다른 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또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네.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주지회 조합원님들께서 예. 굉장히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국민 라디오 그 프로그램까지 편성이 되었다니까 네. 굉장히 다른 지역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지역 인근의 이천이라든가 네. 성남 또 남양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팟캐스트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밑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그 성과라든가 결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민라디오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 협의회에서도 그 좋은 팟캐스트가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거 없고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콘텐츠를 제작하시고요. 그 국민TV 합정동에서 편성할 때 이렇게 쏙쏙 뽑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TV 자체에 큰 기반이 되고 또 우리가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역량 있는 직원분들의 그런 능력을 집중적인 시간대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1인 시간 날씨 전해주시고 또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이정호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는 오후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100일간 이어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각종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고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올해 국감도 재벌 회장님들이 여의도로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시작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와 대기업 대표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경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인 출석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무더기 소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은 단연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형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겹치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중국을 방문해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국정 2기를 맞아 첫 해외 출장이자 집권 3년차 하반기 정상 외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영내 외교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 40대 맞벌이 워킹데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지원 제도를 직장에서 편하게 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서울의 30, 40대 남성 1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워킹데디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어 제도가 있어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 직장 내 지원제도 부족,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에는 지역에 따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거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3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조합원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합원 인터뷰 첫 번째 순서 서상균 조합원입니다. 서상균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말씀하고 말씀하고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금지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방과 후 학교는 원래 1996년도에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실질적으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란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1999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방과 후 학교로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이제 되고 통일이 되면서 사교육비 이제 경감 방안으로 이제 강조하게 돼서 이제 또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네. 문제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때는 이제 영리업체까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학교 교원들의 이제 업무 과중,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일단 목표로 해서 이제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15년도 이제 4월 기준으로 이제 교육부가 집계한 민간 위탁 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지금 업체 수를 조사해 보니까 780개가 나왔고요. 전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친 겁니다. 초, 중, 고에서 민간 위탁이 780개. 예, 780개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이 중에 이제 지역 순위를 보게 되면은 서울이 132개, 부산이 113개, 대구가 73개 이런 순위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들이 계속 지금 속출이 되어 왔어요. 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까요? 우선 민간 위탁을 지금 해보니까 우선 방과학교 들어온 위탁 업체들이 학생 수강료의 9.1%에서 45.6%를 명의료, 기타 관리비로 구성되는 이제 알선료, 수수료 형태로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방과학교 선생님들은 수강료에서 50%, 그 다음에 최고, 얼마 전에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70%까지 수수료를 떼는 업체가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수수료를 70%까지 떼는 업체가 발견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주화를 해서 이제 교원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해봤더니 교원 업무가 일부 이제 경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업체로 인한 갑질이 늘어나고 학교 업체의 이중 갑질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간 위탁업체 별도의 관리 비용을 관리비 또는 어떤 이윤의 형태로 이제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아래 학생, 이제 학부모님까지 전부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관 위탁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막상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6개 비영리 법인의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보고 결과 사업 실제 수입액 중에 256억 원이나 누락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 신고한 실제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고요. 수익 사업이 9억 원이요? 예. 네. 신고한 액수가 9억 원이랍니다. 네. 이게 2014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발표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말이 또 많은 사회적 기업 중에 이제 대학 주도로 이루어진 산하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방과 강사들한테 이제 제일 만나는 기업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세운 울림교육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 사회적 기업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기업으로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업체가 이제 직원을 이제 대표로 해서 비영리 기관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올해 4월에 새정치민주연합 30 의원이 이제 어떤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방과학교 민간 위탁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에 이제 보면은 이제 11조 안에 학교회장은 방과학교 운영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 그다음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은평구에 이제 어떤 학교가 그 협동조합으로 들어와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 네. 하여튼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뭐 많은 그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과학교 민간 입학은 아무래도 불법과 비리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출강 중인 학교와 이제 계약을 만약 경우에 해지할 때, 네. 이제 월 받던 수익의 12배 위약금을 부과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강사 계약... 채용 시 그 채용을 일을 못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뭐 본인이 뭐 도중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네.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건 뭐 그만둘 때, 이제 그 자기가 받던 게 월 그 강사료에 12배 위약금을 부과하라. 그런 부당한 게 있었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계약, 파기 시에 훈련수당 200만 원 환불 요구하는 데도 있었고요. 네. 업체 중에. 네. 일단 계약 해지하고 나서 1년간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출강한 학교에 근무하지 말 것. 이런 거를 또 요구한 업체도 있었고요. 네. 학교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 이제 업체가 이제 강사들 명의 월급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네. 업체의 교육 기자재 사용을 이제 이렇게 강제하는 경우도, 하여튼 불법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예. 그 강사 통장, 죄송합니다. 통장까지 예. 그 학교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의 민간 업체에서 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이거는 그 100% 사실입니다. 지금 강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우선 그 학교 이제 수강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업체에다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네. 그래서 업체가 다시 이제 뭐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70%까지 빼서 이제 다시 남 30%만 주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학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제왕적인 그런 그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학교장들의 이제 일방적 결정, 학교 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의결이 전부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위탁으로 인해서 네. 방과후 선생님들의 근로 조건이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되었는데도 네.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네. 결국은 친인척 등을 통해서 이제 계약 유치가 되거나 이제 퇴직한 교원에 대한 어떤 정관예우, 특히 정관예우가 문제거든요. 이런 선정 과정에서 문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방과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떤 편인가요? 예, 선생님들의 처우를 보면은 참 이 부분도 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우선은 방과후 선생님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다 3개월 계약, 그리고 이제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계약, 보통 이제 나머지 지방도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채용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채용 후에도 감독하고 지시하는 이제 학교장, 네. 학부모 민원 등을 해서 이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이렇게 민간 업체로 이렇게 위탁으로 넘어갈지 몰라서 항상 이제 불안하고, 강사 이제 선생님들은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고 일방적인 순종만 이제 요구받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방과후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기관에 있어서 완벽한 가불관계에서 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년째 같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뭐 10년 전 짜장면 값이 1,800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4,500원 정도 네, 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이제 올랐는데도 네. 이 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20년 동안 또 강사 생활 하신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보면 네. 25,000원에서 시작한 수업료가 현재 3만 원이 최고다. 28,000원에서 시간당 그렇죠. 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네. 이제 월 수강료예요. 네네. 네네. 예. 그래서 28,000원에서 3만 원이 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는데, 사실 우리 방과학교 선생님도 이제 생활인이지 않냐, 현실적인 수업료 책정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 계신 어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 말씀 많이 호소하셨어요. 네. 그러면 사상균 조합원님, 자 이렇게 방과후 그 학교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그 방과후 선생님들이
약 20년 동안 거의 침묵 상태로 살아오셨어요. 네. 이런 갑질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2008년도 이후로 이제 업체로부터 이제 갑질을 거의 당해오신 상태에서도 이제 묵묵히 이제 침묵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특히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그 위탁업체에서 더 완전히 이제 일자리도 잃고 갑질을 당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과후 선생님들이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되었군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네.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 실현센터입니다. 방과후 강사 권익 실현센터.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서상균 조합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재 전국 부대표로 있고요. 네. 지금 그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의 첫 번째 이제 핵심 과제 민간 위탁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용 절차 전면 개정.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대납, 강사료 체불 금지. 그다음 방과후학교 교실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적인 수수료, 위탁업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좀 퇴출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강사 송출업체가 있어요. 강사 네. 송출업체를 좀 근절시켜달라. 네. 이런 핵심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는 아마 시간이 넉넉하다면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인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민간 위탁 금지 관련해서 서상균 조합원 인터뷰였습니다. 조합원 인터뷰 두 번째 순서입니다. 멀리 경남 하동에 계시는 김종희 조합원님이십니다. 김종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아침 일찍이도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실 내용이 하동군수 주민소환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실례가 안 된다면 하동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하동에서 녹차를 이용해서요. 녹차 가공식품 등 녹차 냉면이나 국수나 수제비 이렇게 녹차를 이용하는 그 식품들을 가공하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동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동 주민들이 군수를 소환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먼저 이게 촉발된 거는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 네. 홍준표의 무상급식 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뒤부터 철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하동 군수가 우리 경남에 우리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군수가 바뀐 이후로 네. 홍준표의 발표가 있는 그 다음날 딸랑딸랑 하면서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것을 없애버렸죠.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군수가 당선될 때 상당하게 불안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경선에서 통과를 했는데 또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네. 무공천을 하면서 이 새누리당 다 성향들의 사람들인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25%를 얻고 당선이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수로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겠죠. 25%짜리가 군수냐 어쩌냐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선거를 아마 준비를 했는지 업무 시간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시켜가지고 어떤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공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취조 홍보를 위해 가지고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했다는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이런 걸 내서 검찰에 지금 고발 조치도 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공약 불이행 여기에는 우리 하동군에는 갈사만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전 국회의원 박희태가 25년 동안에 이걸 하나 갈사만을 만들어주겠다, 25년을 집권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둔 상태지만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1인당 5만 불 시대를 내려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뭐 지금 이제 갈사반 같은 법적 어떤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예. 조합원님, 갈사만이라는 게 어떤 뭐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짧게 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하동에 이제 하동에 이제 바다가 남해안 바다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제 조선소죠, 조선소. 네. 예, 조선소를 유치하겠다는 게 25년 전부터 했던 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유치 프로젝트군요.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당적이 있는 상태입니까? 당연하죠. 바로 새누리당으로 입당했죠. 네. 지금 군수 소환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네. 저로서도 당연하게 군수가 물러나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새누리가 여기서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현재 군수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보입니다. 네.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는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선관위에 네. 청구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놓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민 소환을 하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소환 청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청군 대표들에게 들어가서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청구 운동을 하게 되죠. 네. 요거를 못하게 한다. 군수 소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선관위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절차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를까지 밟으실 건지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게 주민 소환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유권자의 15% 이상이 네. 서명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 발의가 되면은 3분의 1 이상의 투표 가반의 찬성으로 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가기로 돼갖고는 있습니다. 네. 주민 소환 움직임이 있는데 반해서 또 윤상기 군수 소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시민단체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경상남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런 반대의 반대가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하동 군수 윤상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고, 자기들 친밀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것들을 움직인 거를 있습니다. 네. 하동 군수, 윤상기 군수 주민 소환에 관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게 소환이 돼서, 투표에 붙여서, 이제 군수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어떤 갈등이라든지 반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 소환 운동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 TV 우리 조합원들은 그래도 좀 균형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와서 항상 이야기가 지금 소환을 하자는 입장과 소환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소환을 하자는 입장 여기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기농 인구가 많습니다. 네. 기농한 사람들이 기농이 많다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아니고 한 지역에 한 3-4%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렇게 보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 누가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하는 쪽으로 보고 어느 쪽이든지 기우는 쪽으로 줄을 대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이야기할 때, 만약에
현재 군수를 끌어내렸다 하자. 그럼 다음에 또 새누리당 군수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문제들도 많이 안고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참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종희 조합원님께서 하동 예. 군민들 그리고 미디어 예. 협동조합 조합원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짧게 듣겠습니다. 아,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시작된 일이니까 뭐 우리가 잘 됐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네. 이렇게 잘 돼가지고 참 좋은 하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조합원님들에게도 오늘도 참 뭐 좋은 하루가 되시고 성공하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이? 네.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문제 의식을 갖고 참 모였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뭐 중간에 일어나는 잡음이나 갈등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네. 뭐 신나게 싸우고 또 토론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가 공정 언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런 조합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댓글에 냉면이 맛있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에 사는 김종희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